자, 이제 좀 고급 사용자를 위한 멀티미터 좀 자세히 알아보기입니다. 자, 우선 이 멀티미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 다이아를 이용해서 보면 일단 전압을 하나 측정하면서 보겠습니다. 전압의 측정에 있어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면서 이 버튼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버튼이 홀드, 그 다음에 민 맥스, 그 다음에 레인지, 그 다음에 옐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그 홀드 버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막 표시가 되고 있는 숫자를 딱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상에서 이 프로브를 떼더라도 그 값이 유지가 되겠죠. 민 맥스의 개념은 보시면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고요. 레인지는 일반적으로는 켜자마자는 오토 레인지인데 이걸 레인지를 내가 수동으로 매뉴얼로 레인지를 바꾸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까지 단계적으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그런 기능들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좀 세워놓고 하면 좋죠. 자, 106.4V의 현재 값이 읽히고 있는데 현재 이 값을 홀딩하면 홀딩이 됐습니다. 홀딩이 된 거죠. 그리고 떼도 이 값은 유지가 됩니다. 106.4라는 값이. 그래서 이 값을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경우라면, 자, 요거는 뭐냐면 오토 홀드라는 기능인데, 오토 홀드라는 것은 새로운 값으로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가 좀 뭔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고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껐다 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는 맥스 값입니다. 맥스 값. 값이 변해야지 이제 맥스 값을 제가 찍을 텐데, 그다음 민값은 106.6이었고, 에버리지는 106.7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있고, 평균 값이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값입니다. 민맥스 모드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고, 레인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인지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얘가 자동으로 오토 레인지 해가지고 지금 600V, 여기 숫자가 보이는데 작은 숫자로 600 레인지에서 이제 106.5라는 뜻이고,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바가 전체 6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V 정도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레인지를 바꾸면 매뉴얼 레인지로 600이 됐고, 만약에 1000V 레인지로 봤을 때 107로 얘가 인식을 하고요. 매뉴얼로 1000V 레인지입니다. 매뉴얼도 600mV 레인지로 볼 때는 오버로드고요. 오버볼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뉴얼 레인지 6V 레인지로 봐도 역시 오버로드고, 60V로 봐도 오버로드고, 600V로 보면 그제서야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 레인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이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강제로 어떤 작은 레인지로 뭘 보고 싶다든가, 레인지가 자꾸 흔들리는 것을 오토 레인지로 돌아다니는 걸 내가 원치 않을 때에는 매뉴얼 레인지를 딱 세팅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는데, 주파수를 한번 옐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AC 볼트의 왼쪽에 노란색으로 헤르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압에 대해서 주파수를 측정할 때 지금 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60.03Hz인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60Hz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약간씩은 주파수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60.0201 이거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파수 측정 가능 범위는 약 1kHz까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표시는 99kHz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까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기계의 장점이 True RMS 멀티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True RMS라는 것이 이상적인 정연파뿐만 아니라 왜곡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형에도 RMS 값을 잘 계산해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RMS는 뭐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고, 뭐 정연파, 깨끗한 정연파 전압 전류일 경우에는 RMS 표시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왜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왜곡 성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RMS 표시하는 기능이 예전 멀티미터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신형 멀티미터들은 True RMS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안 한 게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다이오드를 한번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이오드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이오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좀 껐다가 할까? 이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압도 DC 전압 같은 게 극성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하나 가져와서 이 다이오드가 건전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그런 테스트 방법인데, 이거 도통 체크, 그죠? 그냥 하면 지금 도통 체크 단자인데, 이 도통 체크 단자에서 다시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이오드 단자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성을 체크할 때, 자, 만약에, 자, 여기 다이오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데, D가 있는 부분이 캐소드 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죠. 그래서 캐소드 분야 쪽을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아노드 분야 쪽을, 단자를 빨간색으로 다 잡게 되면 숫자가 표시됩니다. 0.515. 이 값은 무슨 뜻이냐면, 다이오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포워드 볼테이지 드랍이 0.5V짜리 다이오드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다이오드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극성을 거꾸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에너드 캐소드를 리버스 바이어싱을 걸면 오버로드라고 나오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가 정상적인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된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접속했을 때 다이오드 전압 강화 값이 0.2에서 뭐 한 1V, 2V 사이에 적절한 값으로 표시가 된다면 이 다이오드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DC 커패시턴스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컨덴서 전액 커패시터 같은 거 값을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요. 두 번 옐로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단위가 나노페럿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오소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작은 걸로 하나 좀 적었으면 좋겠네. 아니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수십 마이크로페럿 되나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단자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용량이 좀 크면 힘들 건데. 되네요. 네. 44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현재 470 마이크로페럿짜리였는데 실제로 측정된 값은 44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또 조그만 거 됐어. 만약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류 쪽은 잘 안 될 겁니다. 되네요? 예, 145 나노페럿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104니까 100나노죠? 맞나? 10 곱하기 10의 4승. 예, 100나노. 10 곱하기 10의 4승 피코니까 100나노 페럿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커패시턴스. 그래서 커패시턴스 값도 읽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를 읽을 때 극성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는 걸 좀 조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휴즈를 가는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휴즈를 터뜨려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모델인데 뒤에 나사를 풀러서 떼어냈습니다. 떼어내면 내부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 구조에 보면 휴즈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 색깔이고 하나는 초록색인데 어떤 게 10A짜리인가? 드라이버 같은 거. 그래서 이 휴즈를 갈아야 됩니다. 여기 있나? 휴즈 샘플이네. 네, 이게 휴즈 샘플인데 예를 들어서 써있죠. DMM B-44/100 이게 뭘고? 이게 400mAh짜리 단자에 있는 휴즈인데 용량이 얼마냐면, 자, 휴즈는 전격에 맞는 휴즈를 갈아야겠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휴즈 위치. 네. 여기 보면 F1 휴즈는 지금 파란 색깔 F1 휴즈인데, F1 휴즈는 400mAh 1000V 패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맞춰야 됩니다. 440mAh. 그러니까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자를 통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직렬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은 400mAh라고 했는데 440mAh짜리 휴즈를 사용하죠. 한 10% 정도의 여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1000V 패스트가 중요한데, 빨리 끊어지는, 그러니까 사고 시에 빠르게 동작하는 고속 휴즈를 사용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F2 휴즈는 11A의 1000V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10% 정도의 마진을 주고 고속 휴즈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9V 알칼라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안에 있었는데, 이 배터리를 써서 만약에 배터리 노후가 상태가 되면 반드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휴즈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고 양호한지 휴즈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즈를 어떻게 테스트하겠냐면, 휴즈 양단 저항은 거의 0ohm에 가깝겠죠. 그걸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A 단자하고 커먼 단자 사이에는 휴즈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400mAh하고 커먼 단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휴즈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빨간 색깔 요 단자를 이용해서, 까만 색깔은 빼도 상관없고요.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빨간 색깔 단자를 이용해서 오hm 표시로 놓고 저항 값을 10A 단자에 찍어보면 됩니다. 자, 얼마 나오죠? 접촉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0.15ohm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10A 단자하고 커먼 단자 사이에 지금 저항이 0.15ohm이 걸린다는 겁니다. 거의 정상이라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휴즈가 끊어지지 않고 정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400mAh 단자도 한번 찍어보면 약 2.05ohm이 나옵니다. 이것도 끊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부의 휴즈가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휴즈가 저항값이 좀 다릅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그 휴즈를 테스트할 때 11A짜리 휴즈는 저항으로 봤을 때 0.5ohm 이내가 되면 정상이고, 440mA 단자는 12ohm 이내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대전류를 흐르게 하는 휴즈는 내부 저항을 작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400mA에 해당하는 요 단자를
통해서 흐르게 할 때는 휴즈 자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저항 양단의 전압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 저항을 일부러 어느 정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오hm 정도 측정된 값은 12오hm 이내에 들어오므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기 전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전류가 왜 측정이 안 되지 이러지 말고 처음에 이 저항 모드로 놓고 휴즈 저항값이 휴즈가 정상인지를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확인 절차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런 그 사용자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트루 RMS 멀티미터 175 모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75 모델의 사용자 매뉴얼이 되겠는데,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기타 더 자세한 내용하고 방금까지 설명한 여러가지 사용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장비의 정밀도라든가 사용 범위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75 모델은 전반적으로 전압 레인지 상에서 1%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애큐러시 1%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레졸루션은 0.1mV까지 이렇게 각 레인지별로 해상도와 정밀도가 다 사양서에 나와 있고,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사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조건이라든지 휴즈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잘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